자,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법담 스님께 제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죠. 예. 저도 뭐 일본 공연, 또 대만 공연, 네. 중국 공연 이리 갈 때 공연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무대를 쓰고 이러는데 예.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우리 법담 스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조금만 서 계세요.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불자님들께 또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답을 드리면 사람은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근데 우리가 흔히들 스트레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맞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말이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하지만 전체 인류사를 놓고 보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역할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 시대부터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맹수와 각종 위험들로 가득 찼어요. 지금도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멧돼지라든지 이런 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 일을 당하고 나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미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을 하거나 겁이 나서 아이고 이쪽 지역은 호랑이나 나쁜 독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걱정하잖아요. 하면서 미리 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꼭 부정적인 것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숲에서 뭔가 계속 호랑이로 부스럭부스럭거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가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될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여기는 호랑이가 맹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둘러서 가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 걱정으로 자기 신변을 자기 목숨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랍니다. 자, 법담스님도 이 법문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매주 다른 내용으로 법문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약 1시간 하는데 1시간이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매주 강의를 하고 요맘이 전국에 다니면서 법문 강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자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스트레스의 가지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겠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사소한 거 자주 잃어버린 사람이지 건망정으로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예를 들어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어.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두 번째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족을 잃었어. 가족이 죽었어. 그거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 가족을 잃은, 즉 가족이 죽은 슬픔과 아픔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으려고 발버둥 쳐요. 맞죠?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옵니다.
병이 와서 들어눕게 돼 있어요.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픈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망각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맞죠, 보살님? 그러면 이 작은 스트레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자꾸 깜빡깜빡해. 그리고 한 번씩 잃어버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맞죠? 계속 누적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면 이 작은 스트레스가 큰 스트레스보다 큰 병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다시 말해서 세찬 소나기보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위를 뚫는 거예요. 세찬 소나기는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폭포를 이루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위를 뚫어서 폭포를 이루는 거예요. 세찬 소나기가 폭포를 이루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스트레스는 극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예민해서 들어눕습니다. 아이고 스마트폰 요새 좋은 건 한 100만 하잖아요. 그 안에 모든 내 친구들 전화번호 문자 다 있는데 들어눕어요. 좀 낙천적인 사람 잃어버려도 에이 뭐 사면 되지 뭐 하면서 털어버려요. 똑같은 스트레스의 환경이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게 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재려와서 부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식해가지고 전재산, 서민들 전재산 한 3억 날렸어. 들어눕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들어눕는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서 돈이 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반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어누워서 다시 더 큰 병을 일으킵니다. 괴로워서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술 먹고. 그러나 부처님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내 전생에 업보구나. 참여하고 주식 끊고 도박 같은 거 끊고 부처님 열심히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맞죠? 여러분 저 옛날에 갯돈 떼인 거 10년 전에 갯돈 떼는 거 다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작은 스트레스는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담스님 보세요. 이 스트레스를 엄청난 발전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아주 후진국에서는 세계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데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미국 뉴욕과 같은 선진국의 최고 도시에 사는 엘리트가 승진, 진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부딪혀가지고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부족하다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 소원성취의 길,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를 열심히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게 됩니다. 설명 왔습니까? 우리 최진출님 이제 많은 공연들을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소화하리라고 믿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울산 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